자, 오늘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2단원 교과서 2단원 설명할게. 자, 첫 줄부터 Can you think of any English expression about food? 했어. 자, Can you think 했으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영어 표현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영어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It is a piece of cake. 자, 영어 표현에서 piece of cake는 식은 죽 먹기 이런 표현이거든. 쉽다는 얘기야, 쉽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다. 음식 표현은 are all around us, all around us. 우리 주변 모두에 있다. We can even. 자, 이때 우리는 심지어. 자, 이때 이분은 심지어야. 우리는 심지어 find them. 그것들을 breakfast table. 아침 식사 테이블 위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했어.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건 누구지? 음식 표현이겠지? 자, 항상 지칭어 it, them, this, that 이런 것들은 가리키는 대상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 줘야 돼. 특히 내신에서는. 예를 들어서 take a look at 한번 보자. 무엇을? The popular Western breakfast dish. 유명한 서양 아침 식사인 에그 베네딕트라는 걸 한번 봅시다 라고 했어. It is made with. 자, 여기 be made with는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표현이고, 그것은, 자, 여기서도 그것은 누구야? 앞에 나오는 에그 베네딕트. 자, 그것은 에그, 브레드, 캐나디언 베이컨, 솔트, 그리고 가끔은 치즈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됐어. 여기 나오는 5개의 음식 표현이, 이 5개의 음식이 얘네 그 재료 자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5개의 영어 표현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에그 베네딕트를 여기서 이제 나타낸 거야. 이 에그 베네딕트를 만드는 5가지의 음식으로 5가지의 영어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지. Did you know that? 당신은 알았습니까? Each of these ingredients. 자, each of these ingredients가 대절의 주어야. 자, 이건 알 거야. each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하고, each는 뒤에 단수 명사를 쓰든, each of 복수 명사를 쓰든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뒤에 has가 나온 거야. have 쓰면 안 돼. 이 재료들 각각은 그 스스로의 영어 표현을 갖고 있다. 뭐가 함께? 뭐와 함께? 그것 뒤에 숨어있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So let's find it more. 좀 더 알아보자 이렇게 표현했어. 자, 첫 단락은 이 음식에 관련된 영어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에그 베네딕트의 재료인 5가지 재료, 계란, 빵, 베이컨, 소금, 그리고 치즈를 가지고 5개 표현을 보여주겠다 이런 인트로였어. 그럼 첫 번째 표현.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대주제, 뭐 대주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 단락에 있는 가장 핵심 표현인 얘는 항상 암기를 해야 돼. 이 표현 암기한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She was very embarrassed. 그녀는 매우 당황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단락에 보면은 저 embarrassed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 중간중간에 보면 embarrassing으로 나올 때도 있고 embarrassed로 나올 때도 있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embarrassing. 자, 그러면 언제는 pp 쓰고 언제는 ing 쓰는데, 이걸 구분하는 방식은 얘가 보충하는 대상 또는 얘가 꾸며주는 대상이 있을 때 감정 동사는 항상 감정을 느끼면 pp야. 느끼면.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는 대상이면 ing. 현재 분사. 자, 얘는 지금 그녀가 느꼈으니까 pp인 거고, 얘는 지금 situation이 상황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감정을 전달하니까 ing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구분한다. 문법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너무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딱 잘라서 할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이야기. Long ago, 오래전에 몇몇의 관중들은 were overly responsive to, 너무 과도하게 반응적이었어. 어디에? 극장 또는 뭐 연극 퍼포먼스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어. When they did not like the performance. 자, 그들이 그 공연을 좋아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 그들 누구야? 이 관중들. 이 사람들이
공연을 좋아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threw things 뭔가를 던졌지 그 공연자들에게. 그리고 때때로 심지어 계란까지도 던졌다라고 한 거야. 자, 그 다음 줄에 보면 이 needless to say라는 단어가 있어. 자, 이것도 암기. 자, needless to say는 하나의 독립적으로 쓰면서 부사적 역할, 그러면서 앞에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배우지. 그래서 뭐 needless to say, 뭐 to be honest with you,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독립부정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역할은 그냥 이 한 덩어리의 부사고 이 부사는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 뜻은 말할 필요도 없이 라는 뜻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having egg on the face 얼굴에 계란을 가졌다라는 건 묻었다는 얘기거든. 얼굴에 계란 묻었다는 것은 was very embarrassing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표현했어. 자, 여기서도 embarrassing이 나온 이유는 얘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인데 계란이 얼굴에 묻었다는 거는 감정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지 계란이 얼굴에 묻은 것 자체가 느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ing 썼다. 얘는 pp, 얘가 ing, 얘도 ing. 자, 그 다음 줄은 내가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 얘는 이제 뒤에서도 보면 그 부정어 도치라는 부분이랑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거든. 여기 앞에 보면 나론니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 뒤에 버덜소랑 같이 연계돼가지고 나론니 버덜소를 구성하는 건 맞거든. 나론니 버덜소. 이거는 중학교 때 항상 배우는 거지.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얘 동의어는 B as well as A 이것도 있고. 자, 이렇게 있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거는 물론 뜻도 중요하지만 이 나론니가 앞에 나왔을 때는 이 not 자체가 부정어이기 때문에 이 나론니도 어쨌든 부정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부정어가 맨 앞으로 나가면 항상 이 뒤에 문장은 도치될 수 있거든. 그래서 원래대로 쓰면 이 appearance가 주어고 looked가 과거인데 과거 동사인데 앞에 did가 붙은 이유는 도치가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이 A 문장은 도치를 시킬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때 did는 조동사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짜 동사는 이 look인 거지.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 모습이 웃겨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여기서 그것은 뭐야? 그 모습이겠지? 그 모습은 또한 뭘 의미해? 퍼포먼스가 이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이 공연자들이 had given 뭘 했다는 것을 안 좋은 공연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 거야. 이때 poor는 좀 이제 가난한이라고 하기보다는 bad의 의미겠지. 그래서 이 문장은 not only but also가 들어간 동시에 부정어 도치도 같이 공부하는 문장이다. 자, 오늘날 we no longer 자, 우린 더 이상 자, 이 no longer 자체도 하나의 부정어지. 얘도 나중에 이제 도치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계란을 던지지 않아. 사람들에게 무대 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we still 우린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그 표현인 이 egg on one's face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뭐 하려고? 의미하려고.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게 그래서 아까 그 에그 베네딕트의 재료인 계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영어 표현을 우리는 하나의 설명을 한 거지. 됐지? 두 번째 표현. 자, 이 두 번째 표현이 제일 길면서도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를 별표를 쳐볼게.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은 이거는 외워야겠지? 항상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맨 위에 있는 이 표현 자체 얘는 어떤 식으로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기를 한다. 자, 무인자동차는 가장 위대한 거야. 잘림빵 이후에 라고 표현했어. 그럼 맨 앞에 있는 얘는 뭐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미는 무인자동차는 환상적인 발명품이다 라는 의미인 거야. 이 앞에다가 뭐 만약에 스마트폰이 환상적인 발명품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만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미를 볼게. 비록
빵이 has fed. 자, 현재 완료. feed는 먹여 살리다라는 뜻인데 이걸 pp로 써서 fed라고 쓴 거야. 인간을 먹여 살려왔을지라도 얼마 동안 3만 년 이상 동안 먹여 살렸을지라도 빵은 이 빵이지? 빵은 was not mass produced. 이 대량 생산되는 이런 형용사격이야. 빵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어. 뭐 할 때까지? 산업혁명 전까지. 그 말을 바꿔보면 산업혁명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량 생산되었다 이런 표현이야. 자, 여기 나오는 이 문장은 별표를 쳐볼게. 자, 앞에 단락에서 not only but also 나왔을 때 걔를 도치시킬 수 있다 했지. not only가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not과 이 until 뒷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도치를 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걔를 도치시켜보면 not이랑 until 뒤에 부분을 통째로 하나로 묶어서 not until 제가 IR이라고 할게 줄여서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이렇게 한 덩어리 앞으로 나오면 얘가 하나의 부정어 도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뒤에 문장 남은 거는 It was mass produce만 남겠지? 그럼 이 부분을 이제 도치하면 되는 거야. 얘를 하나의 부정어라고 보면. 그리고 여기 뒤에를 도치할 때는 자, 여기서는 이제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비동사만 앞으로 빼서 was it mass produced 이렇게 쓰는 거지. 아까 not only but also 도치할 때는 did라는 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왜 그게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 그 문장에서는 일반 동사였지? 원래 얘가 looked였어. 그러니까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es, did를 앞에다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동사에는 항상 조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look, looks, looked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과거일 때는 무조건 did가 맨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조동사격으로. 자, 그런데 비동사가 있을 때는 do, does, did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비동사 자체가 조동사의 어떤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냥 나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타난다. 알겠지? 자, 이거는 부정어 도치는 반드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그 실제 수업에서도 여러 번 다룰 거야. 아무튼 그랬다는 거지. 심지어 뭐한 뒤에도 산업혁명이 brought 가져온 뒤에도 자 무엇을 편리함 이 공장 생산된 빵의 편리함을 어디로 가져온 후에도 저녁 식사 테이블에 가져온 뒤에도 자 이 말은 약간 비유적 표현이지.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빵이 대량 생산됐어. 그래서 그 대량 생산된 빵의 편리함이 우리의 어떤 식탁으로 온 거지. 그래서 많이 이제 우리가 먹었다는 얘기야. 많이 먹고 대량 생산된 빵이 매우 대중화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조차도 사람들은 여전히 had to, 자 have to의 과거니까 했어야 했다 이렇게 하면 돼. 그것을 손으로 잘랐어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빵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빵을 여전히 손으로 잘랐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아이오와에서 온 이 아저씨가 invented, 발명했어. 그 첫 번째 빵 자르는 기계를. 자, 그리고 자 여기 동사, 얘도 동사, put it into service 이게 하나의 동사. 상용화시키다, 시장에 내놓다 이런 거거든. 1928년에 시장에 내놨다. 몇몇의 빵 회사들은 used, 그의 기계를 사용했고 advertised, 광고했어. 잘린 빵을 뭐로써? 가장 위대한 진보, 전진하는 스텝으로서 이 제빵 산업계에서 뭐한 뒤에? 빵이 포장된 뒤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야. 그만큼 엄청난 발명품이었다는 거지. 자, 선생님이 수업 동안 이렇게 V라고 치는 것은 다 동사야. 다 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문장에서 그만큼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는 항상 이렇게 체크를 좀 할 거야. 자, from there, 그때부터 the expression, 어떤 표현? 자, 이런 표현. 자, 이런 표현은 자, 이게 동사지? was going to. 자, 이게 좀 생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 뭐뭐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케이?
make랑 비슷하면 돼. 뭐 하기 위해 만들어졌냐면 refer to 가리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거. 환상적인 관련법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단어들도 중요하고 특히나 이 두 번째 줄에 나오는 not until 구문으로 바꾸는 역할은 무조건 나와. 이거는 꼭 나와. 자, 세 번째. 자, 이것도 외워야 되겠지? 여기 후부터 house까지. 자, 누가 집에다 베이컨을 가져옵니까? 이런 표현이야.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너의 가족을 financially, 자 이건 이제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돈적인 관계에서, 돈적인 내용에서 누가 가족을 부양합니까? 이런 표현이야.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 There was a couple, 어떤 커플이 하나 있었어. 자,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명사 뒤에 이렇게 동사 활용형이 나오면, 동사가 변화해서 나오면, 특히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 이 세 가지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자, 뭐 하는 커플이야? 1100년도에 영국에 살았던 커플이 있었어. 근데 그 커플은 loved each other, 서로 다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so much that 이렇게 사랑했어. so that, 너무 사랑해서 대절하다. so that, 자, 그 커플은 너무나 서로 사랑해서 뭐 했어? 그 한 사제가, 신부님이 awarded, 부여한 거야. 그들에게 베이컨을. 자, 사형식이지? 그들에게 뭐뭐를. 자, award는 동사로 부여하다, 수여하다는 뜻이야. 자, 그때부터 어떤 커플은, 어떤 커플? 관계대명사. 이거 하는 커플. 자, 무슨 커플이야? Did not argue with. 자, argue가 이제 싸우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다툼하지 않은 거야. 서로. 1년하고 하루 동안, 366일 동안 다투지 않은 어떤 커플은 was also awarded. 자, 이게 크게 보면 얘가 주어라고 생각했을 때 동사는 was also awarded가 동사가 되는 거야. 또한 수여받았다. 베이컨을 이렇게. 자, 베이컨이 이제 이거 because랑 같다고 보면 돼. 자, 뭐뭐 하기 때문에. 베이컨이 매우 그 당시에, 자 이제 at the time이 그 당시에 매우 비쌌기 때문에 그 표현, 이 to bring home the bacon이란 표현은 동사 took on the meaning of,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자, 이게 하나의 동사 형태야. 뭐뭐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원래 동사는 이제 take까지만 보면 되는데 그냥 이거를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take on the meaning of를 한 덩어리의 명사로 본다 치면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어떤 의미를 갖냐면 돈을 버는 의미를 갖게 되었어.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응용해 보면 누가 집에서 돈 벌어 할 때 Who bring home the bacon in your house 했잖아. 그럼 그럴 때 우리 집은 아빠가 돈 벌어 하면은 My dad bring home the bacon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My dad brings home the bacon in my house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네 번째. 이것도 이제 암기. Her father is a big seed in the company. 아빠는 큰 치즈야.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그녀의 아빠는 VIP이다. 그 회사에서. The very important person이 VIP잖아. 줄여서 VIP. 그러니까 뭐지?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야. 자, 이 얘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해볼게. The expression, 표현. 이 big cheese란 표현은 most likely, 아마도 대개 came from, 온 것 같아. 어디서? 미국에서. 언제? 20세기 초반에 온 것 같아. 자, 당시에, 자 여기 보면 이 문장 있지? 자, 지금 보험고 1단원 교과서에서 핵심 문법 중에 하나라고 나오는 게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거든. 근데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의미상주어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뭐 서술형을 낸다든지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본문 자체에는 의미상주어가 안 나오거든. 자, 그래도 한번 연습해볼게. 자, 이때 is는 이제 가짜 주어야. 가짜 주어가 있기 위해서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진짜 주어가 있어야겠지? 얘 진짜 주어 어디니? 여기겠지?
근데 이제 사실 디스플레이 뒤에 나오는 나머지 부분까지 통째로 진짜 주어라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뒤에 주어가 진짜 의미가 있고 앞에 있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뒤에 거 하는 것은 was common practice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뒤에 거부터 볼게. 하나의 큰 이 치즈 휠, 그 바퀴 모양의 휠을 어디서? 큰 대중 이벤트에서 for some time, 일정 시간 동안, 얼마의 시간 동안 전시하는 것은 하고 주어가 끝난 거야. 이만큼이 주어야. 전시하는 것은 was, 이게 동사고 was common practice, 일반적인 관습, 관행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이 practice란 단어도 사실상 뭐 연습하다라는 동사로 가장 많이 쓰지만 명사로 쓸 때는 연습, 실행, 관행, 관습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관습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가주어, 진주어랑 항상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의미상주어라는 게 있거든. 자, 이 의미상주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장을 봤을 때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치즈를 전시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자, 그렇게 잘 보면은 주어 자리에 원래 주어는 사람이나 어떤 행위자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지금 주어가 뭐냐면 어떤 동작이잖아. 큰 덩어리의 치즈를 전시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하는지가 안 나와. 왜? 주어 자리가 동작이니까. 자, 그래서 주어 자리가 동작일 때는 누가 하는지를 표현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진짜 주어는 얘지만 의미적으로 이 동작을 하는 주체를 그 앞에 또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바로 이 의미상주어라는 게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이 문장의 뜻을 좀 바꿔서 미국 사람들이 그 큰 치즈를 전시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었다 이렇게 쓰고 싶어. 진짜 주어는 전시하는 것이지만 그것 동작을 하는 주체는 미국인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얘가 진짜 주어니까 주어를 또 쓸 수는 없지.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다가 의미상주어라는 걸 붙이면 되는데 어떻게 붙이냐면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다음에 그 어떤 대상, 행위자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의 이름을 쓰거나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붙이는 거야. 만약 이 자리에 내가 한 거면 me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한 거면 us가 되는 거고 그들이 한 거면 them이 되는 거야. 또는 미국인들이 했으니까 American이 되겠지. 이렇게 쓸 수 있다. 또는 소유격. 아, 미안. 그건 잘했고. 자, 아무튼 for 쓰고 뒤에 이렇게 목적격을 꼭 써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의 의미상주어가 되겠지? 다시. 자, 예를 쓰면 누가 하는지가 안 나오잖아. 주어 자체가 동작이니까 누가 하는 게 안 나와. 그럴 때는 이 주어를 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 앞에다가 의미상주어라는 걸 붙여줘. 어떻게 붙이냐면 for 쓰고 뒤에 사람이나 사물 이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대신에 인칭 대명사일 때는 나일 때는 me, 너일 때는 you, 우리일 때는 us 이렇게 소유격을 다 목적격을 써주는 거지. 목적격. 왜 목적격을 써야 돼? 앞에 for이라는 전치사 있으니까 무조건 목적격 쓰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가끔 보면 of를 쓸 때가 있거든. for 대신에. 그건 어떤 경우냐면 앞에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 그렇다. 뭐 kind, nice 이런 것들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지? 그런 것들일 때만 of를 써주고 그 외의 경우에는 for를 써준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그다음 it then be. 자, 그것은 그 후에 be cut up. 자, 이 가운데 있는 얘는 부사기 때문에 동사는 아니야. be cut up이 잘려지다라는 수동태니까 얘를 같이 묶어서 해석해 보면 얘가 이거일 거 아니야. 이 큰 덩어리의 치즈는 그 후에 의례적으로 잘렸다.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사람 VIP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11년에 미국 대통령인 하워드 타프트가
잘랐어. 큰 치즈, 이 big pile of cheese를 잘랐어. 어디서? 시카고의 이벤트에서.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차 그 표현, big cheese라는 표현은 자, 이 동사 또 나왔지? take on the meaning of 의미를 갖게 되었다. 무슨 의미? 사람의 의미. 큰 권력이나 중요성을 가진 사람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런 표현. 그치? 자, 마지막. 자, 이것도 암기. 자, grain of salt가 이제 한 줌의 소금이란 표현이고, take, 받아들여라. 뭐를? What she says.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한 줌의 소금과 함께 받아들여라. 이런 표현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의미는 Don't believe everything she says. 자, everything이 명사고 뒤에 문장이니까 또 이렇게 꾸며주러 가는 거지.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마라. 의심을 좀 가지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대해 뒷이야기 해볼게. 자, 뒷이야기. Long ago, 오래전에 There lived a king. 자, 이렇게 there 같은 거가 앞에 나오면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야. 그래서 왕이 살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 썼다 생각하면 돼. 자, 왕이 살았어. 어떤 왕? 겁먹었던 왕이야. 뭐를? 독살당하는 것을 그의 적에 의해서 독살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왕이 살았어.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제조한 거야. 레시피를 제조했어. For a remedy. 어떤 치료법을 위해서. 뭐에 대항한 치료법? 그 독살에 대한 치료법을 이제 제조했어. 그 레시피는 contain, 포함하고 있었다. 72가지의 재료를. 그리고 ing니까 분사구문 포함하면서 나뭇잎과 견과류. 그리고 그의 마지막 줄, 그 레시피의 마지막 줄에 그는 썼어. 이런 구절. 한 줌의 소금과 함께라는 구절을 썼어. 근데 이 구절이 became very famous. 너무나 유명해진 거야. 왜냐면 since 왜냐면이에요. 왜냐면 그 grain of salt 한 줌의 소금이라는 것이 뭐였기 때문에 deciding 결정적인 재료였기 때문이었다. 어디에서? in protecting 보호하는 데 있어서. 뭐를 보호해? 독살 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 여기도 being poisoned 나오고 여기도 being poisoned 나왔잖아. 왜 이렇게 쓰냐면 poison 자체는 독살시키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이 feared 뒤에 ing를 써야 되고 이것도 전치사 뒤니까 ing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두 자리에 poisoning을 쓰면 독살시키는 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왕이 독살 당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 being pp를 쓰는 거지. 그래서 being poisoned 여기도 being poisoned. 그래서 나중에 그 표현 이 take something with a grain of salt라는 표현은 came to have the meaning. 자, 이것도 come to have가 가지게 되다라는 하나의 동사야. come to have 가지게 되었다. 의미를 갖게 되었어. 근데 여기 앞에서 보면 meaning of 하고 이렇게 막 ing 붙이고 했잖아. 이번에는 meaning 뒤에 that을 쓰는 거야. 그러면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거나 동격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that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자, 근데 얘는 관계대명사일 수 없는 게 뒤에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동격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뭐 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어? 이 약간의 의심이 can help protect. 자, 이거 protect는 앞에 to도 붙일 수 있어. help만 유일하게 뒤에 동사를 한 번 더 쓸 수 있는 동사야.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이렇게. to help, to protect 써도 상관없고 둘 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보호하는 걸 도와주는 거지. 다시 약간의 의심이 보호하는 걸 도와준대. 뭐에 대항해서? 독살 당하는 것에 대항해서. 뭐에 의해 독살 당하는 거야? 잘못되거나 misleading, 잘못 인도하는 정보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정보에 의해서 독살 당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a grain of salt라는 단어는 약간의 의심이란 표현인 것이. 자, 됐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단원 정리까지 다 끝났고 1단원은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시험 때까지 이렇게 여러 번 쳐다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